어둠이 내려앉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이어폰을 빼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졸업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길 바랍니다. 2007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교실 창문에는 하얀 성에가 끼었고 복되는 졸업을 앞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끔씩 울려 퍼졌죠. 그중 한 반 3학년 7반. 평범한 36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온 아저씨가 삼각대를 세우고 아이들은 교실 책상 위에 올라가거나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며 자리를 잡았죠. 선생님은 맨 끝에 서서 자, 모두 웃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진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찍혔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저 평범한 졸업사진, 평범한 추억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인화되어 교실로 돌아온 날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교실로 돌아온 날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찾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야, 내 표정 왜 이래 선생님, 여기 눈 감으셨어요? 그런 평범한 소란 속에서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반 몇 명이었지?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26명. 왜? 그 친구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하나씩 얼굴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6, 37.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사진을 들여다봤죠. 분명히 얼굴이 37개였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쳤나 싶어 다시 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31개의 얼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사진의 맨 끝 창가 쪽에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끼어든 것처럼. 아이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가족이 실수로 찍힌 게 아니냐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곧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분명히 학생복을 입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반 아이들 사이에는 묘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관 아저씨가 실수로 합성한 거 아니냐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빛이 이상하게 들어온 거다라며 애써 웃어넘기려 했죠.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희미하게 서 있던 그 낯선 아이의 눈동자, 마치 사진 밖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 사이에선 그 얼굴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거 봤어? 사진 속 그 애 눈이 이상하지 않아? 아니, 나는 입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던데. 각자 기억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얼굴이 웃고 있었다고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다고 했죠. 심지어 누군가는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얼굴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점점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학교에 오지 않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중 한 명 수진이는 며칠째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걱정되어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이 어머니는 요즘 아이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자꾸 누군가가 방 안에 있다고 말한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반 단체 채팅방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자기 방 책상 위에 놓인 졸업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38번째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그리고 분명히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 이 사진 버려도 돼?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은 모두 그 사진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버려 당장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사진관에 다시 가서 물어보자고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수진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학교에도 채팅방에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수진이의 자리에 앉아있던 의자가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창가 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반 아이들은 졸업사진을 아예 꺼내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을 아무리 서랍 깊숙이 넣어두어도 어느 순간 책상 위에 다시 올라와 있곤 했죠.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진이 스스로 움직이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지 네가 사진 꺼내놨지 아니야. 나도 무서워서 손도 안 댔어. 서로의 눈빛이 점점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반장인 민호가 용기를 내어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찍어준 아저씨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민호를 맞이했지만 졸업사진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민호가 설명을 하자 아저씨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찍을 땐 분명히 그런 애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 사진 뭔가가 잘못됐어. 아저씨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3학년 겨울 번째 얼굴, 그 아이의 눈동자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카메라가 아닌 사진을 보는 사람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본다며 아저씨는 사진을 돌려주려 했지만 민호는 그 사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사진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밤 민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교실 안모두가 졸업사진을 찍으려고 모여 있는데 창가 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흐릿했고 입계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같이 찍고 싶었어. 민호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 항상 그 아이가 나타났으니까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그 얼굴. 민호는 점점 지쳐갔고 학교에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민호도 곧 수진이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농담이 돌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꿈을 꾸거나 누군가를 본 적 있니?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 밤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창가에 서 있는 그 아이,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졸업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진 혹시 누가 장난친 거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니? 그 순간 교실 안에 쌓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 얼굴이 누군지 아는 것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에 전학 오기로 했던 애가 있었대요. 근데 오기 전에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창가 자리만 비워뒀었대요. 순간 모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서 있던 자리가 바로 창가 쪽. 그리고 서른미줄 번째 얼굴이 찍힌 그 자리였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려다봤고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의 창가 자리는 항상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은 그저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졸업사진 속 39번째 얼굴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엔 흐릿하게만 보이던 그 아이의 표정이 이제는 마치 바로 옆에서 웃고 있는 것처럼 선명해졌죠. 아이들은 사진을 아예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사진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누군가는 이 얼굴 점점 우리랑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 당일 학교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평소보다 조용했고 창가 쪽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인사를 하며 여러분 모두 어디서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단체 채팅방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졸업식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도 창가 쪽 아무도 서 있지 않은 빈 공간에 희미하게 한 아이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얼굴이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아이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반 아이들 중 한 명과 닮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 라는 농담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농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얼굴이 언젠가는 자기 얼굴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졸업 이후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친구도 있었고 바로 사회로 나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반 아이들 중 몇몇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가 늘어났죠. 단체 채팅방도 점점 조용해졌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오랜만에 집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졸업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사진을 꺼내 들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진 속 38번째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바로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손이 떨려 사진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사진 속에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민호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차가워졌고 민호는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사진 속 38번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민호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아있던 친구들은 서로에게 혹시 민호 소식 들었어?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졸업사진 속 31번째 얼굴이 또 다른 친구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3학년 7반의 졸업사진은 점점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도 그 반의 아이들은 서로 연락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단체 채팅방에 다들 잘 지내? 라는 메시지가 올라오곤 했지만 답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몇몇 친구들은 여전히 그 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진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에 태워도 찢어도 어느새 다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름이 돋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36번째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사진을 뒤집어 책상에 내려놓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그 얼굴이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이제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해줘야 해. 그 후로 그 친구 역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졸업사진 속 38번째 얼굴은 계속해서 다른 얼굴로 바뀌어갔습니다. 마치 그 사진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도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반의 졸업사진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사진 속 얼굴이 나랑 닮아가는 것 같아. 이제 그 졸업사진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당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은 절대 그 사진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창가 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